안녕하세요. 오늘은 R 프로그래밍으로 통계 분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R은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 통계 분석, 모델링, 머신러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패키지를 활용해서 분석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R을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설치를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에 첨부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이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크랜을 클릭해 주시고요. 크랜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F나 커맨드 F를 통해서 코리아를 찾아줍니다. 그럼 코리아 부분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링크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다 보면 리눅스, 맥 OS, 윈도우를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맥 OS 유저분들을 위한 설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 OS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다 보면 위에 다운로드가 금방 되실 텐데요. 이 다운로드가 된다면 계속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설치가 다 되시면 여기 밑에 이제 런치패드 창에 R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R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R 콘솔 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콘솔 창에 먼저 간단하게 프린트 하고 헬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는 이 입력을 할 것을 출력을 해라라는 뜻이고, 이 프린트 안에 있는 헬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출력이 제대로 다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윈도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도 똑같이 접속해 주시고 크랜, 그 다음에 코리아를 찾아주시면 여기 윈도우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윈도우에서 첫 번째인 베이스를 들어가 주시고 여기 다운로드 R 4.3.1 for Windows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R은 버전이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늘 최신 순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좀 달라도 이 숫자들이 좀씩 올라가는 거는 최신 순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를 게 없고요. 똑같이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똑같이 아까처럼 R 콘솔 창을 열어주시고 프린트 헬로를 한번 해주셔서 이렇게 헬로우가 잘 쳐지신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버튼 눌러주셔서 안녕하세요나 프린트 헬로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일반 이런 R 콘솔 창은 좀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입력한 대로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서 입력과 결과를 따로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UI를 좀 개선한 그 웹 프로그램이 바로 이 R 스튜디오인데요. 이 R 스튜디오를 여기 제가 첨부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R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 스튜디오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주시고요. 이 데스크탑 프리를 눌러주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먼저 우리는 R을 먼저 설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버전에 맞는 윈도우나 맥, 리눅스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윈도우 유저시면은 이 윈도우 OS가 뜰 거예요. 그럼 그대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Studi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RStudi오를 이 어플리케이션 옆에다가 저장을 해놨네요. 그러면 이 RStudi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이 입력창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사용할 데이터나 아니면 다운로드한 패키지, 그리고 제가 입력한 변수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플로트, 그러니까 그래프나 파일들을 그리고 패키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를 마치셨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보통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엑셀 시트처럼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아이리스라는 꽃과 관련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먼저 이 RStudio에서는 커맨드 엔터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 여기서 입력을 하고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꽃 종류, 그 다음에 이 꽃에 대한 데이터셋인데요. 그 컬럼이 이제 열이죠. 열에서 이제 꽃 넓이, 이제 꽃 길이, 꽃잎 길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열에 이런 값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과 열의 데이터의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처음에 간단한 먼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 함수들을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 rows 하면 number of rows여서 이 아이리스의 총 행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똑같이 커맨드 엔터를 해주시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행은 총 150개네요. 그 다음으로 ncol은 number of columns여가지고 총 열의 개수인데 열의 개수는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5개입니다. 이 행과 열을 모두 보시려면 개수를 모두 보시려면 dim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dim iris 하면 150과 5가 나오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끝에서 데이터의 형태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라는 이런 그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헤드 아이리스라고 하면 1부터 5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5개의 행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은 6개의 행을 보여줍니다. 그럼 테일도 마찬가지로 이 테일은 끝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끝에 6개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약간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를 행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거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 5 베리어블은 다 5열에
150행이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이제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명사나 그런 문자열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세트를 요약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커맨드 엔터를 눌러주시면 각 열마다 이제 최소값과 그 다음에 1, 4분위,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 그 다음 3, 4분위, 최대값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그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통계치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각 문자열, 이 각 품목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호출을 할 때 꼭 이렇게 하나하나씩 호출을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과 열을 대해서 쓸 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게 행, 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리스 땡, 5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죠. 이전에 좀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이쪽 부분에는 행을 쓰고 이쪽 부분에는 열의 숫자를 쓰면은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행과 열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리스 행은 1행에 1열을 뽑아라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9.1이 나오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헤드에서 봤던 것처럼 1열은 스펄 렌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행은 5.1이죠. 이렇게 5.1이 이 아이리스 1,1을 작성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에서는 같은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번째 열, 그 팩터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이제 고유값을 얘기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스텔사나 스토사나 이렇게 몰지니카까지 3개가 고루 나오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요, 그렇게 이 이름과 똑같이 테이블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오열을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라. 얘네는 그냥 이렇게 값들만 출력된 반면 얘는 이게 50개, 이게 50개, 이게 50개로 테이블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머리를 했을 때 아까는 이렇게 총으로 서머리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엔 각 행마다 서머리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아이리스 1열에 대한 서머리, 2열에 대한 서머리, 그리고 3열에 대한 거는 3열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열 번호 대신에 열 이름도 같이 넣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거와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행과 열을 직접 입력했을 때 값이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세 번째 열의 이름이었고 이게 세 번째 열을 직접 명시했을 텐데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콘솔 창 밑에 여기 콘솔 창에서도 직접 입력하셔도 값이 나옵니다. 대신 이 값은 출력하는 부분이 계속 수정되다 보면은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돌려보고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나는지 이쪽에서 수정하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컬럼 4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콘솔 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서머리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하고 여기서는 정말 재밌는 점이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이 행들의 각 열이 나옵니다. 이 달러는 이거의 열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문자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마지막이 이제 여기 있는 넓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는지 숫자로 명시했던 거와 같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리스의 행은 띄고 열을 한번 딱 해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엔터만 쳐주셔도 값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값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SD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기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커맨드 엔터를 한꺼번에 눌러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쫘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들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세 번째에 있는 열의 데이터의 표준 편차들이 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편차가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시각화에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R에는 되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시각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실 문헌들이 많아요. 그 문헌은 제가 다른 참고 문헌 자리에 추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스 플롯, 그러니까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4개의 열이 우리가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의 열에 대한 1부터 4까지 열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일렬로 이렇게 데이터를 쭈루룩 세우는 것보다 이제 두 칸씩 나누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비교하면 더 좋겠죠? 특히 이렇게 보시면 아까 꽃받침 너비 길이가 꽃잎 너비 길이가 같이 이렇게 꽃잎이란 대주제와 꽃받침이란 대주제가 같이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꽃받침은 꽃받침 길이, 꽃잎은 꽃잎 길이 한번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 8이라는 것과 함수를 통해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데이터 프레임을 2,2 행 2개와 열 2개로 바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1,1자리와 1,2 자리, 그 다음에 행 1의 1열, 행 1의 2열, 행 2의 1열, 2행의 2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그 순서에 맞게 얘가 데이터가 그래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 플롯에서 저는 이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그 꽃받침 너비와 그 종에 따른 꽃받침 너비와 그 다음에 그 꽃받침 길이와 너비를 보고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는 Y스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쭉 당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줌을 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포트 누르시면 Save as 이미지나 Save as PDF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종에 대한 이 꽃받침의 길이 너비, 그다음에 꽃잎의 길이 너비 이렇게 다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노바 분석을 시작할 때 이제 이 품종별로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때 이 품종별로 꽃받침의 너비의 평균은 다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럼 기무 가설은 그 꽃받침들의 평균들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거겠죠. 우리는 이 기무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 아노바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 AOV가 아노바 데이터 분석의 함수고요. 이거는 종에 따른 슈퍼와이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따로 지정해주고 이것을 애널리시스라는 변수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커맨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도고요. 이건 sum of square인, 이건 min square고, 그 다음에 f 밸류와 이제 이게 바로 p 값이에요. 이 p는 이제 이 E-16이 이제 2에서 마이너스 16 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0.00이 0의 자리가 이제 16까지 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0.05보다 작고 0.001보다 작으니까 굉장히 유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래의 가설을 규모 가설을 채택을 하고 이제 원래 처음에 세웠던 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노바 분석을 할 때는 코비리언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코비리언스는 동분산성이면 그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 값이 2.001이고 p-밸류는 0.351입니다. 이 p-밸류는 보통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0.05보다 작으면 가장 베스트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별로 좋지 않다 혹은 기각할 수 없다로 되죠. 근데 여기선 0.05보다 훨씬 더 이상이므로 이제 그런 동분산성이 같다는 거를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한 비주얼라이즈들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패키지라는 걸 다루어 볼 거예요. 패키지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R 프로그래밍은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곳저곳에 활용하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패키지들은 많은 곳에 소개가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요, install.packages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때는 꼭 다운표를 확인하여 이 다운표 안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다운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이 쭉 받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ggplot2는 직접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 R에다가 실행을 시켜라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가 잘 된 겁니다.
함수는 gg플롯이고요.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는 축입니다. 이게 가로축, 이게 세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플러스로 붙이는 것들은 이 데이터 그래프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건데요. 지원 포인트는 이제 점의 형태로 나타내라. 예를 들어 라인이면 선의 형태로 나타내라. 이런 등등 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에는 그 지원 포인트 안에다 넣어주시는데요. 축의 색깔을 이제 종으로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과 함께 분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R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패키지나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들을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활용하셔서 더욱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